네, 현재 시장에 갔다 오고 바로 이제 영상 하나를 찍고 있습니다. PC에 현재 자판이 문자가 다 지워져 가지고 자판 위에 보면은 그 문지 막아주는 그 패드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이제 사왔는데 이거 깔아 놓으니까 좀 좋기는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니까 열이 이제 킵판 위쪽으로 많이 방열이 되고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 덮어 놓으면은 좀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시장에서 장을 보고 현재 영상 하나 찍고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이 채널은 메린 역사문화TV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도 보면은 역사 이야기를 많이 올리시고 이분은 역사학계에 일하는 분이잖아요. 메린 역사문화TV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이분도 이제 영상 내용을 보니까 은근히 대륙 조선을 많이 까네요. 자, 영상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아버지 이제 아버지 산 해가지고 공산이라는데 이 압독군에 있는 산을 이제 꼭 이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근 32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록을 잘 보신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좀 마음 섭섭한 내용이 되더라도 꼭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몇 분 이제 인터넷 보면 자꾸 이제 글을 많이 올리신 분들이 많은데 보면요. 이제 그냥 글도 올리고 유튜브에 만드는 분도 있는데 토암산이에요, 토암산. 토암산이 중국에 토암산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문자 문화권에서는 동일 지명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히 고대는 어떻습니까? 고대하고 현대 연결한다면 문자는 어떻습니까? 대단히 동일 문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토암산이 여러분들 그 내용은 제가 다루려다가 더 이상 그분들 기분도 안 좋고 가슴 아플까 싶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나중에 삼국사기 지진의 기록을 싹 뽑아가지고 신라의 위치를 중국이냐 한국이냐를 어떻습니까? 비교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 시간 나면 제가 드리고 그 이야기 안 하더라도 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니까요. 오늘 이 기록을 본다면 신라가 어떻습니까? 동서남북 5개의 산에 제사를 모셨는데 여러분들 토암산이 중국에 있다. 그래서 신라가 어떻습니까? 중국에 있다. 여러분들 이 기록을 이렇게 제가 문헌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입니다. 그러면 토암산이 중국에 있다면 그 옆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 남쪽에 지리산이 있어야 되고 서쪽에 계룡산이 있어야 되고 북쪽에 태백산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압독국이 공산 압독국이 중국에 있어야 돼요. 이제 제 말 뭔 뜻인지 아시겠죠? 예, 신라 토암산이 중국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신라다 주장하기 이전에 어떻습니까? 먼저 이것부터 찾으라는 겁니다. 동쪽에 토암산은 찾았다. 그러면 옆에 남쪽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국에 지리산이 있어야 되고 중국 서쪽에 그쪽에 계룡산이 있어야 되고 그 북쪽에 태백산이 있어야 되고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공산. 그러면서 그 지명이 압독군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대륙에 신라가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륙 아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그냥 지명 하나 가지고 이게 토암산이 중국 땅에 보니까 있더라. 그래서 여기서 신라다. 이리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노파신 가지는 거는 그렇게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 미워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대신 뭐냐? 다음에 이런 문헌을 가지고 저보다 뛰어난 문헌사학자라든지 만났을 때 그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들이댈 때 뭐라고 답변할 거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항상 연구를 깊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않으면 어때요? 반드시 당합니다. 여러분들. 저보다 문은 더 많이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요. 고고학 많이 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히 고고학을 들이대가지고 이 유물 여기 나와? 신라 유물 여기 나와? 하면 어떻습니까? 안 나오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여러분들 잘 대비하셔가지고 유튜브 운영하는 분들 참고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매림역. 네, 이분이 이제 대륙조선사를 많이 걱정을 하시네요. 지명 같은 걸 연구를 하실 때 잘 이렇게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러고 그 유물 같은 것도 잘 따져봐야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뭐 이 채널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요런 댓글을 하나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댓글을 달거든요.
제가 왜 이분한테 제 댓글을 자주 다냐면은, 이분은 역사학계에 직접, 근무하시고, 많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댓글을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은근히 대륙 조선 간에요. 자, 지명으로 설명을 한다면, 신라가 있는 위치에서 동쪽에 이제 섬이 있는데, 거인국, 장흥국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나요?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할 때, 이제 지명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자, 위쪽에 보면 이 토암산이라는 게 이게 대륙에 발견이 되는 지명이다. 뭐 다른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암산이라는 지명도 한자 문화권에서는 같은 표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 중국에도 이제 발견이 되고 뭐 한반도에도 발견이 된다. 자, 그러나 이 토암산이 발견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제 중국 대륙에 신라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명도 다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 즉 지리산, 청주, 뭐 계룡산, 웅천주, 뭐 태백산, 그리고 여기 압독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지명들이 다 이제 대륙에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물도 같이 발견 지역이 이제 신라 유물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달았잖아요. 신라에 있는 위치에 동쪽에 섬이 있는데 거인국, 장흥국이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한반도 동쪽에 거인국 섬이 있나요? 중국 대륙 동쪽에 장흥국이 표기된 지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적었습니다. 자, 이 장흥국, 즉 거인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가 있는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인데요. 한반도 현재 경상북도 신라라고 하는 데는 여기에 섬이 없지 않습니까? 네, 현재 이제 한반도의 지형 형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신라가 있었다 하면은 어느 지점을 이야기하죠? 좀 더 확대해 볼게요. 자, 대충 신라가 있었던 자리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여기 경상도 이쯤에 여기가 이제 신라가 있고 그리고 뭐 이쪽 뭐 전라도나 뭐 충청도 이렇게 거쳐가 여기가 이제 백제가 있었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자, 백제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마우스 패드를 물에 씻겨놔가지고 지금 그 마우스 패드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잘 적혀지지가 않네요. 자, 여기 보면 신라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우리 신라가 있는 위치에 보면은 동쪽에 섬이 하나 커다란 게 있는데 그것이 장인국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장인국 그러면은 긴장자를 이제 사용하니까 커다란 사람이 사는 그런 섬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한반도 이 동쪽에 보면은 이쪽 부분에 여기 커다란 섬이 있나요? 신라가 이쯤이니까 이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뭐 한 이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커다란 섬이라고 해봐야 여기 일본 아닙니까? 자, 일본 땅 이것이 이제 커다란 섬이고 이 아래쪽에는 뭐 대마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대마도 정도 돼야 이제 큰 섬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반도 쪽에는 커다란 여기 동쪽에 신라라고 적혀있는 이 동쪽 방향에는 섬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신라가 예전에 뭐 삼국을 통일해가 이 한반도 전역을 이제 거의 다 뭐 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따져도 이 동쪽으로 보면은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울릉도 이 하나하고 여기서 이제 독도가 보이는데 여기 독도 있네요. 이 독도 정도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울릉도인데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장인국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는 지명으로 설명을 하면 좀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매림 역사TV에서
지명을 가지고 신라의 위치를 설명을 한다. 이것 좀 무리 아닌가요? 그러면 여기에 영상에 나오는 이런 토함산이나 뭐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이런 지명이 적혔을 때 아마 신라의 위치가 이동됐다. 이동되고 난 다음에 작성되어 있는 그런 기록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명으로 신라의 위치를 이제 비정을 하고 이제 설명을 해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이제 맞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명 가지고 이제 입증을 한다면 이 장인국을 찾으면 그러면은 그럼 신라가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신라 왕관을 설명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같은 계열의 금관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적었냐면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주미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신라 왕관하고 그 형태가 똑같은 비슷한 게 발견이 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가 제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프리카에서 동경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자, 이 동경은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이 동경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기 있는 이것이 이제 동경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아프가니스탄 동경이라 되어 있고 뭐 중국 한나라 뭐 한반도 이제 북부라고 되어 있네요. 아, 제가 이제 이걸 잘못 봤네요. 아프가니스탄인데 제가 아프리카로 잘못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생긴 게 동경인데 이게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반도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 아프가니스탄인데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잘못 적었네요. 요거는 제가 이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동경이 한반도고 대륙 중국에서 이제 발견이 되는 건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같은 유물이 발견되면 아프가니스탄이나 이제 신라가 되는 건가요? 유물의 효과를 보여주는 내용이네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요 댓글을 이제 아프리카라고 적었는데 요거만 제가 잘못 적었네요. 요거 바로 이제 수정을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명하고 이제 유물을 이용해 가지고 그지 여기 이제 신라로 있는 위치를 이제 입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대륙 신라인가 한반도 신라인가. 근데 이분은 이제 신라는 한반도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가 제가 댓글에 보면은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신라가 이제 위치해 있는 동쪽에는 섬이 있는데 이제 거인국, 장인국을 이제 설명을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인터넷에 이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장인국이라 검색을 하면 여러 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장인국, 뭐 신라의 거인국, 장인국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블로그의 내용을 보는데 신라와 장인국, 신라판 진격의 거인인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원문 내용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문 내용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원문 내용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해석은 이 블로그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해 가지고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원문을 보여주는 사이트를 이제 신뢰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신라에 관련된 중국 측의 기록에는 상당히 기이하면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신라의 동쪽에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즉 장인들이 있었는데 신라인들이 이를 경계하여 늘 철벽 같은 관문과 궁궐은 무장한 병사들로 하여금 이를 방어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신라판 징계의 거인이 아닌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신라의 이제 동쪽에 사람을 잡아먹는 즉 장인들이 있었다. 즉 장인국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당서에 또한 이르기를 동쪽으로 장인을 맡고 있는데 장인이란 것들이 키가 3장인 사람으로 톱날 같은 이빨에 갈고리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서 먹었다. 자, 신라는 항상 노를 쏘는 군사 수천 명을 두어 이를 지키게 하였다. 자, 이는 모두 전해지는 소문이 돼 실질적인 기록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신라에 항상 노를 쏘는 군사 수천 명이 있다 하니까 이 노가 이게 뭔가요, 이게? 위쪽에 이제 원문이 있는데, 이 원문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다루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여기 이제, 신라의 이제 동쪽에 이제 장인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키가 3장인 사람으로 톱날 같은 이빨을 갖고 손톱으로 사람을 잡숴 먹는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기록으로는 신라는 중략, 동쪽으로 이제 장인을 막는다. 장인이란 그들은 키가 3장인 인류로 톱날 같은 이빨에 갈고리 손톱이며 검은 털이 몸을 덮고 있다. 자, 불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고 금수를 씹어 먹는데 혹은 사람을 잡아서 먹기도 한다. 자, 부인을 얻으면 의복을 짓게 한다. 그 나라는 산이 수십리나 이어져 있는데 골짜기가 이어 철압으로 써맞고 관문이 부른다. 신라는 항상 노를 쏘는 군사 수천 명을 두어 이를 맡게 한다. 자, 이거는 신당서 신라전에 나오는 얘기를 합니다. 윗조에게는 삼국사기 권 34 잡지삼 지리지 1 신라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신라국은 동남으로 일본과 더불어 이웃하고 동쪽으로는 장인국과 접한다. 자, 그러면 이 장인국이 있는 곳이 왼쪽 편에가 이제 신라국이 되고 그 장인국 아래쪽이 일본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신라의 동남으로는 일본과 더불어 이웃하고 동쪽으로는 장인국과 접한다. 근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느 유튜버가 이제 올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실록의 기록과 이제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실록의 기록도 보면은 일본이 있는 위치가 동남쪽에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동남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네요. 장인들은 몸이 3장이며 톱날 같은 이빨에 이제 갈고리 손톱인데 불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고 금수를 쫓아 이를 먹는다. 때로는 또한 사람도 먹는다. 그 몸은 벌거벗고 있으며 검은 털이 이를 덮고 있다. 그 경하는 산이 수십리나 줄지어 있으니 가운데에 산골짜기가 있는데 이를 이르러 철관이라 한다. 신라는 항상 국노수 수천 명으로 하여금 이를 지게 하니 장인들이 말미암아 넘어오질 못한다. 이거는 태평강기 권 481만 이 신라편에 나온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이런 기록들은 그 자체로는 사실로 보기 힘들고 다만 삼국사기에 찬자들이 논한 바와 같이 뜬 소문이 이제 기록에 남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찬자들도 기록을 살피면 내심 황당해졌을 것이며 여튼 해당 기록을 정리하자면 신라 동쪽에는 장흥국이 있다고 하였는데 신라는 바로 동쪽이 바다로 막혀 있으므로 그 위치는 신라의 동북쪽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번에 블로그도 보면 신라의 이제 동쪽은 이제 바다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장흥국이 한반도에는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치는 신라의 이제 동북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에 보이는 신라와 대치하고 있는 장흥국이란 아무래도 발해를 가리키는 것이 가능성이 크다. 신라인들이 발해 사람들을 키가 3장의 톱날 같은 이빨과 갈고리 손톱으로 새와 짐승과 사람을 잡아먹는 무서운 개수로 여기서 험준한 산줄기에 관문을 설치하고 여기에 수천 명의 국노수를 두어 이를 막게 하였다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분은
장인국이 이제 발해만에 이제 그게 이제 위치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굳이 문헌을 예로 들 것도 없이 삼국유사 효성 왕조의 신라 측이 발해를 가리켜 북적이라고 하고 있는 것만 봐도 신라인들은 발해인들을 군사적으로 매우 경계하고 있었다. 일본의 승려 예닌이 통일신라 시기에 남긴 기록이 입당 후 법순례 행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문이 나오는데, 이 원문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은영하고 이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블로그를 설명을 하면은, 우리 한반도 신라 이쪽 동쪽에는 이제 거인국이 있었다. 자,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현재 사학계도 이 동쪽에 거인국이 있었다는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신라가 현재 한반도 여기 있는데 거인국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을 못 하거든요. 자, 그래가 이 블로그는 거인국이 어디 있었냐면은 여기 이제 발해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발해 그러면 우리는 이쪽을 이제 보지 않고 발해가 뭐 이쪽 여기 한반도 위에 여기 있었다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해가 이 한반도 북쪽에 있었다면 이쪽 동쪽 부분에 여기가 이제 거인국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그 위치도 이제 맞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장인국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위치 비정이 다들 이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죠. 자, 요 지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1402년도 일본 류쿠쿠대 소양본을 기초로 보관한 호네이 강리역대국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건 1402년도 지도라고 합니다. 자, 지도 여기 동쪽 부분, 즉 대륙 동쪽을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한반도 뭐 볼 필요가 없겠죠. 뭐 한반도에 당연히 뭐 신라가 있었다 하더라도 뭐 여기에 장인국이란 지명이 없습니다. 뭐 섬 자체가 없죠. 뭐 앞전에 이제 노를 뭐 활로 쌓았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장인국 사람이 배를 타고 신라 땅으로 들어왔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한반도 여기 보면은 뭐 경주라는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주가 있으면 신라라고 다들 알지요. 뭐 신라 수도라고 하니까. 원래 이제 신라 시도가 경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경주라는 지명은 고려 시대 때 이 경주라는 지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성인데요. 금성도 이것도 신라의 수도 이름이 아니고 금성이라는 신라를 둘러싸인 성곽이 있는데요. 이 성곽을 이제 금성이라고 이제 불렀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라 수도가 금성이다. 즉 성이 이제 커다란 게 있었는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을 금성이라 불렀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주라는 지명은 고시대 때 지명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대륙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죠. 제가 대륙 쪽에 항상 신라가 위치해 있는 자리를 많이 설명을 했잖아요. 이 동쪽 부분 여기에 신라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배우는 상공 위치를 봤을 때 이 신라의 서쪽이 당연히 여기가 이제 백제가 돼야 된다. 그 위쪽이 고구려가 돼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당나라는 다시 고구려의 이제 서쪽에 여기가 이제 당나라가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지명이 재미있는 게 하나 이제 보이는데요. 제가 한번 확대해 볼게요. 아마 요게 여기에 이제 보면 대인이라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 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요 소인이라는 그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인이고 소인이잖아. 그러면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이제 그것을 이제 표시한 그런 내용이지. 이게 장인국은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장인 또 이제 한자로 해석을 하면 이제 큰 사람, 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명을 보면 여기에 이제 대인하고 소인이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뭐 섬 이름도 보이는데 뭐 이 섬은 좀 확실히 이제 어딘지 아직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호랑이 강리 역대국 지도를 보면 현재 지명하가 이게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명을 보면 좀 이상한 지명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인국하고 소인국이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일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지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 한 장을 또 보여주지요. 이 지도는 김수홍이라는 사람이 그랬고 1666년도 채색 필사본 천안 고금 대총 평남도라고 합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대륙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 대륙의 아래쪽에 보면 똑같은 지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소인국, 대인국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는 요게 이제 에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에 이 섬은. 자, 그러니까 요 유쿠국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유쿠국하고 여기 에너 섬이 있지 않습니까? 요 중간에 대인국하고 소인국이 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유쿠국은 여기 이제 소유구가 있고 대유구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요거는 대만이 되겠습니다. 대만하고 에너의 중간에 대인국, 소인국이 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글 어스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대륙을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 대만하고 여기 에너 섬이 보이잖아요. 그럼 중간에 요 섬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요 섬을 이제 말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 이제 여기 혼리 영리 강리 국대 지도를 보면은 여기는 뭐 대인국하고 이제 소인국이 이 섬 주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형태를 보면 꼭 대만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대만에 이제 대인국하고 소인국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지도 형태로 봤을 때 요게 에너 섬이 되겠고 이게 대만이 되면은 요 중간에 있는 섬은 이제 다른 섬이다 이제 그런 확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인이라고 소인이라는 지명도 자꾸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쪽으로 자꾸 이동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금강산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여기 자, 그러니까 여기 위쪽에 황하가 보이잖아요. 그리고 양자강이 보이는데 양자강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금강산이라고 봅니다. 이 금강산이 우리 한반도에 있는 그 금강산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하여튼간 여기 산의 지명을 보면 금강산이라고 써놨습니다. 참 재밌는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도를 보면 소인 대인이라고만 적혀 있지 장인국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또 제가 지도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지도를 좀 많이 준비하네요. 저도 이제 한자를 잘 알면 좋겠는데 저도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한자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한자를 전문을 많이 아는 사람 같으면 이런 지도 보면 이 지명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제 이게 이름이 뭐고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저는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영상 제작하기 전에 한자를 미리 찾아보고 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한자를 찾지 않거나 제가 모르는 한자들은 설명 못합니다. 요거는 제가 많이 보여준 지도잖아요. 1743년도 걸령 천안여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 청나라의 걸령 황제의 지시로 만들어진 황제의 지시로
만들어진 그런 지도가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대륙 동쪽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 왼쪽에 섬이 하나 보이잖아요. 이거는 에노 섬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나 이제 싶습니다. 자, 여기에 경주 부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에노 섬이 이제 맞을 겁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요 섬이 또 이렇게 몇 개가 있잖아요. 요 섬이 이제 하나 있는데, 요것도 보면 구글 어스로 보면 여기에 섬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섬을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동쪽에는 여기 이제 대만이 있고, 여기 유구국이 있죠. 자, 유구국도 소유국, 대유국이 있잖아요. 제가 유구국에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유구국에서는 아직도 공개할 자료가 더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섬이 보이는데 이게 많은 이제 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유국이 적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유국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자, 유구국.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만이 되겠네요. 대만 밑에도 보면 섬이 이렇게 좀 큰 게 좀 그려져 있는데, 실제 뭐 섬이 작아도 이렇게 크게 그리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자로 이제 여기 표기를 하기 위해서 문자를 집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섬을 더 크게 그리는 경우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이제 유국이라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대만으로는 이제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장인국을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장인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장인국인, 정확하게 표시가 되죠. 장인국. 자, 그러면 여기 위치가 어디지요? 제가 항상 대륙 중간에 이렇게 신라의 위치가 있었다. 이쪽 동쪽 부분 바다 쪽에 신라가 있었다고 하는 위치하고 똑같은 위치가 됩니다. 그 동쪽 방면에 섬이 있는데 여기 장인국이 있다 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여기서 동남쪽으로 이제 가면은 이제 일본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구글 어스로 다시 한번 볼게요. 현재 여기에 류국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 장인국 위치가 현재 보니까 이쪽이 동쪽 여기 어디에 이제 섬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볼까요? 자, 여기에 유구국이 있으니까 유구국에서 여기 위쪽으로 대가성 쪽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섬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장인국이 있다고 설명을 하네요. 그럼 현대판 지도로 보면 그 섬이 있는 지역은 여기 이쪽하고 이쪽 지형이잖아요. 여기 섬 보이시죠? 그러면 이 부분을 나타내는데, 그러면 여기가 그러면 장인국이네요. 장인국이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되겠습니다. 현대판 지도로 봤을 때 이렇게 섬이라고 보이는 지역은 이 대륙에도 보면은 이쪽 동쪽 방향이 이것이 아니면 여기에 뭐 현재 우리가 오키나와 이제 유쿠라고 하는데 이런데 이제 섬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장인국일 가능성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장인국에서 이제 동남쪽으로 일본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 동남쪽에 이제 섬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류구국에서 오른쪽에 이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전에 일본이 있었다고 이제 예측해보는 그런 섬이 되겠네요. 장인국에서 동남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제 고지도를 살펴보니까 일본의 지명도 약간 이동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그런 고지도가 이제 발견이 됩니다. 자, 아니면은 여기가 일본 본토는 아니더라도 일본이 예전에 이렇게 오키나와 쪽하고 이 대만 이 유쿠국을 먹었다 그러면 이것이 일본의 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설명을 할 때 동남쪽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왕조 기록에도 보면은 조선이 이제 위치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조선의 위치에서 동남쪽으로 가면 일본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또 기록도 다른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일본 여기 이제 예전에 이제 도쿄가 일본의 이제 수도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제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선의 수도가 남경에서 이제 도쿄로 이제 거리 측정을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만리이다. 즉 현대 기류로 하면 이제 오천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오천리. 자, 여기 이제 블로그 보면 장인국에서 나오잖아요. 신당서에 또한 이르기를 동쪽으로 장인을 맡고 있는데 장인이라는 것들은 키가 3장인 사람으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를 쏘는 군사가 수천 명을 두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배를 타고 온 사람이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제가 현재 너무 미심쩍어 가지고 뭐 섬인지 아닌지 그건 좀 확인하기 어렵네요. 제가 그래 원문을 제가 붙여놨습니다. 제가 확인을 대충 해보니까 뭐 섬인지 아닌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됩니다. 신라, 상둔, 노사, 수천, 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한자로 제가 이제 뜻을 확인해 보니까 노자라고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배를 젓는 그 노가 아니고 여기 보면 쇠의 노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장치에 의해 화살이나 돌을 달아 쏠 수 있는 활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이제 동쪽에 장인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자꾸 침범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신라에서 이제 활을 쏠 수 있는 병사들을 이제 배치해 놨다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을 항상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장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신소우, 운동, 그 장인, 장인장, 삼사경, 야구, 소자, 이식. 자, 그러면 한반도에 신라가 있었다면 이 장흥국이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는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현재 댓글을 수정했습니다. 앞전에 아프리카라고 적었는데 아프가니스탄이라고 제가 다시 적어놨습니다. 블로그에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볼게요. 섬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이게 나오나요? 근데 보통 우리 장인국이라 하면 인터넷에서는 이제 섬으로 많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장인국 섬. 자, 이거는 신라의 동쪽 나라 장인국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떤 블로그인지 한번 봅시다. 자, 신라 동쪽에 있었다는 거인국을 이제 설명합니다. 여기다 보면 신라가 한반도에 그려져 있는데 이 동쪽에 섬으로 자꾸 설명을 합니다. 옛날 신라 동쪽에 섬나라 중 장인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한다. 말 그대로 거인들이 사는 섬이라는데 증거 기록이 있기 전까지 그냥 사람의 말로 전해져 내려와 후손들에게까지 전해지는데 하지만 실제 많은 중국국 대문헌들이나 삼국유사, 신당서, 지봉유설 등등은 거인들의 실제 기록이 세세하게 적혀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동쪽으로 이제 장인국과 인접해 있다. 여기 한반도 우리가 이제 경주가 있고 신라가 있는 위치를 이제 보여주는데 동쪽에 바다에 장인국 지금 현재 없다. 그렇게 설명한 내용이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과거 한반도의 거인 기록들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9세기경 신라 시대에 이제 살았다. 왕인유가 당시의 사회사를 기록한
땅 하나에서 육군사 서문사공이 엄행을 받들고 신라의 사신으로 갔는데 물살이 순조롭지 못하여 바다에서 몇 달간 포류하다가 한 해안가에서 도착했다. 얼마 후 신장이 5에서 6장이나 되는 거인 한 명이 나타났는데 옷차림이 특이하고 목소리가 선동치는 듯하여 알아듣기 어려웠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얼마 후 서문사공은 이후 정박되어 있던 배를 타고 거인 섬 탈출을 감행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내용을 붙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인이 알아챈 후 재빨리 달려와서 배를 손으로 잡고 뒤집으라고 하자 서문사공과 다른 일행은 검으로 거인의 손가락을 잘랐는데 손가락이 방망이보다 더 크고 굵었다고 한다. 거인의 움직임 또한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빠르고 날렵했다고 한다. 신장이 대충 18짝이라고 하는데 4m 50이라고 계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기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시 1척의 길이는 25cm로 환산되고 있는데 장이국의 거인들의 묘사를 하면 18척이 아니면 그보다 더 큰 거인들도 많았다고 한다. 18척이면 농구 골대보다도 150cm가 더 높은 더 높다. 우리 보통 농구 골대 있지 않습니까? 그 농구 골대 높이보다 150cm가 더 높다고 합니다. 또한 거인 목격담 기록은 끊이지 않았는데 조선 중기 학자인 이수광의 쥐봉육설에도 자신이 오랜 시일에 걸쳐보고 들은 사실을 토대로 만든 편찬입니다. 이 책에서는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우연히 외딴 섬에 갔다가 좋은 가구로 장식된 커다랗고 훌륭한 집을 봤다. 그 앞에는 거대한 크기의 신발이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을 보고 문득 두려운 생각이 들어 도망쳤는데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조선 인조 때, 또 인조 때 나오네요. 인조 때 발견된 용주 유괴의 통천 해적 표풍설에도 거인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 책 속의 해당 글에는 강원도 통천의 어느 뱃사람이 폭풍에 휘말려 표류하다가 외진 섬에 당도하고 거기서 부부로 보이는 남녀 거인을 목격했다는 얘기가 실려 있다. 이처럼 거인을 봤다는 기록은 시대가 바뀌어도 계속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거인을 봤다는 기록들은 공통점은 바로 섬이라는 것이다. 자, 여기는 분명히 섬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바뀌어도 그것이 신라의 동쪽 부근에 위치해 있었다는 대목도 여러 공통점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신라 동쪽의 나라라고 하면 대부분 울릉도라고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장인국은 또 다른 섬나라인데 지금은 없어진 섬 같다. 역시 울릉도 옛날에는 우상국이라 불리는 나라였는데 이것이 역시 장인국 못지않게 모든 동물 식물이 거대했으며 고양이 말한 거대한 과일들과 거대한 대나무 길이 등등이 자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세종실록 기록에도 또 있다고 하네요. 이 기록은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것을 그대로 토대로 글로써 묘사를 하고 있는데 결코 거짓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지금 현 시대에 거인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인들은 유골들이 전 세계에서 발굴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붙여가 있습니다. 거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발굴된대요. 여기 이제 피라미드도 이야기하네요. 피라미드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25톤이나 되는 300만 개의 돌을 아무리 수십 백만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절대 무리일 것 같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 벽가를 보면 거인과 보통 사람들의 키를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 그러니까 이집트 벽가에 보면은 이 돌을 이제 피라미드를 만들어 놓은 돌을 운반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인을 그려 놓은 거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인의 손가락이 피라미드에서 도굴꾼들이 발견을 했는데 그게 현재 이제 공개가 됐죠. 그리고 피라미드는 이제 거인들이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기록에도 보면은, 거인들이, 조선의 동쪽 바다에 이제 있었다. 세종실록의 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세종대왕이 남기신, 그 기록을 보면은,
황제가 계신 곳이 이제 우리나라고, 그것이 바로 강남이고, 거기가 이제 중국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 땅이라고 제가 설명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장인국, 여기 나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로 남경 쪽에 여기가 이제 수도가 있었으니까, 이 수도를 이제 기점으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조선 사람이 표류를 해가지고, 여기에 류쿠국까지 이제 도달해가, 여기 이제 장인국이 있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가 여기 대륙, 여기 이제 이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발굴된 이제 금동관하고 이제 신라의 금동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거 모양이 거의 똑같죠? 흡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KBS 역사 채널을 보면 요 금동관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요런 게 이제 경주에서 이제 발굴됐다.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금동관 이거 왜 이렇게 깨끗하나요? 아니, 수천 년 되는 금동관이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네요. 뭐 지저분한 걸 깨끗하게 닦아내고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러나 이게 천년 됐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깨끗한 그 왕관들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금이라고 해도 금도 오래되면은 다 이제 금속성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 약간은 이제 변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었지 않나 이제 싶기도 한데, 그러나 이게 고대 유물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이제 깨끗하다. 현대에 만든 것처럼 깨끗하다. 고작 만들어보여 100년밖에 안 되는 것처럼 깨끗하다. 이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자, 이 채널은 여기에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어떤 채널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하인드 히스토리라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분들 영상 많이 올리신 것 같은데 요즘은 잘 안 올리더라고요. 자, 여기에 보면 설명에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 전역에서 이제 동일한 시장에 건진 이제 그런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된다. 이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두 곳에서 비슷한 금동관이 발견된다. 여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금동관이 발견되고 신라에서도 이제 발견이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신라는 여기서는 이제 한반도가 되겠죠. 전 세계적으로 실제 출토된 고대 금관은 14개에 이제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모양이 신라 왕건하고 그 형태와 유사성을 이제 다 보인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14개 중에서 10개가 한국의 이제 금관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황남 대총 북분에서 이제 발견되는 거고, 이거는 금관총에서 발견되고, 소봉총에서 발견되고, 천마총에서 발견됐다. 근데 유물이 이제 발견되는 이 위치와 장소를 보면 분명히 한반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설을 이제 많이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저는 이 한반도는 나오지는 않고 대륙으로 다 분석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도대체? 자, 여기 지도도 보면은 신라가 있는 그 동쪽편에는 섬이 있는데 장인국이 있다. 여기 장인국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때 기록에도 장인국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종실록 기록해 보면, 그러면 이 장인국이 현재 거인들이 그때까지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장인국이 나오는 서쪽이 바로 조선이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서양에 이제 걸리버 여행기, 여러분들 그 서적 잘 아시죠? 걸리버가 처음에 이제 거인국에 갔다. 그 다음에 또 여행을 하니까 소인국에 갔다. 이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걸리버 이야기를 잠시 조사를 해보니까, 걸리버가 예전에 이제 아메리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한반도, 일본을 거쳐가지고 이 조선까지 이제 들어온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걸리버의
여행기라고 한번 그 조사해 보세요. 아메리카 이제 북부에서 시작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들어오고 이제 조선까지 이제 들어온 그 내용을 적어놓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 걸리버 여행기 그 서적이 서양에서 판매대가 히트를 쳤다고 하네요. 그때 뭐 동양에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 히트 쳤죠. 그러니까 이 유물을 보면은 이 유물이 발견되어 있는 지역이 아프가니스탄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한반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군데서 같은 유물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 유물이 많이 발견이 꼭 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신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유물이라는 거는 현대로 이제 생각하면 이렇다고 보는데요. 만약에 자동차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현재 이제 자동차는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만들었다고 알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자동차를 만든 지역이 이제 서구권인데 거기서 처음에 많이 사용을 하다가 이게 이제 수출이 많이 돼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동한 경우가 되겠죠. 그런데 서구권에서 어느 시점인가 이거 자동차 좀 불편해. 나는 UFO 타고 다닐 거야. UFO가 더 빠르고 더 편한데 왜 자동차를 이거 땅에 기어다니는 이것을 타고 다녀? 그래서 이들은 자동차를 이제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가 다른 나라에 이제 많이 기술이 전파되고 수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이제 동양권에서 이제 만듭니다. 그러면 서구권에서는 이제 자동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수단이 바뀌었잖아요. UFO라는 교통수단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구권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동양에서 이제 자동차를 만드니까 그러면 이 동양에서 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고 많이 이제 유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그러면 이 자동차는 세계 최초로 만든 민족은 이 동양권이다. 이렇게 되는 입장이죠. 한반도에서 아무리 신라권의 유적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짜 신라의 것인지 그건 알 수 없다. 이제 그 설명입니다. 신라가 원래는 대륙에 있었는데 망해가지고 신라 유민들이 한반도로 이동 후 여기서 이렇게 유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한반도에 정착해가 또 살게 되면 많은 유적과 유물이 또 나타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라의 번호지는 대륙에서는 한반도로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지명하고 뭐 유적 유물 가지고 입증하는 것도 뭐 어렵다고 보지만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신라였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 이제 삼위산이 여기에 이제 대륙 중앙에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륙 중간이면 여기 어딘가요? 서안인가요, 여기가? 서안은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간 이 부분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매림 역사문에서도 이제 대륙에 이제 신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나 유튜브들을 영상을 만들어가 많이 올리시는 분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자신은 역사를 추적을 해가지고 뭐 한반도인 것처럼 이제 뭐 느껴지셨겠죠. 많이 활동을 하니까 뭐 유물도 커서 우리가 사는 이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이 되니까. 그러나 신라에 대한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블로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삼국사기 이제 기록에 거인국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거인국이 지명을 통해서도 이 한반도 동쪽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륙에 몇개 신라가 없다.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다음에 그것을 다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 자인국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 이걸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은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여기다 보면 삼국사기의 내용으로 나옵니다. 삼국사기 권 34권에 잡지 3회 지리지 1 신라편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매림역사TV에서도 뭐 삼국사기를 나중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왜 대륙이 아니고 한반도인가 이제 그것을 설명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과연 대륙이었는가? 아니면은 한반도였는가?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편집 없이 올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더라도,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시청하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장애인국이라고 요 적혀 있는 거, 요거 제가 또 최초로 공개합니다. 소인국, 대인국 공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요 장애인국 공개한 거, 요거 제가 최초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초로 공개하는 거 많지요? 요 장인국이 살고 있었다, 섬에. 그러면 요 서쪽이 어딜까요? 바로 요 서쪽이 여기 조선 아닌가요? 이 조선이 어디죠? 대륙 아닌가요,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편집 없이 올리는 영상이 되겠습니다.